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합의하고 결정하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11월 11일 개막합니다. 저 작년에 다녀왔잖아요. 두바이였는데 진짜 정신없어요. 이번에 어디서 열리는 줄 아세요? 글쎄요. 저기 아시아랑 유럽 사이 카스피해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의 수도 바쿠에서 이번 기후변화 총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작년처럼 산유국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실 2022년 이집트, 2023년 아랍에미리트, 2024년 아제르바이잔까지 3년 연속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만들어내는 산유국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기후변화 총회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올해 1월 이번 당사국 총회를 이끌게 될 의장으로 지명된 인물도 아제르바이잔의 국영석유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했던 인물이더라고요.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화석연료를 줄여야 하는데 화석연료로 먹고 사는 나라가 과연 기후변화 대응에 진심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번 총회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작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렸던 28차 기후변화 총회에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3배가량 늘리고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가속한다라는 것에 합의를 했다는 점을 보면 산유국에서 기후변화 총회가 열린다고 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놓는다거나 지금까지 해온 기후 대응 논의가 후퇴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이번 기후변화 총회를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올해에는 과연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오고 할지 다는 못 알아보고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뭐예요? 온실가스요. 그쵸, 온실가스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막으려고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국제협정을 맺었잖아요. 이건 다 아시죠? 여기서 NDC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발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협약에 참여한 나라들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줄이자라는 겁니다. 이걸 NDC라고 불러요. 파리 협정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NDC가 어쨌다는 거냐? 네, 이 각국이 제출한 NDC가 지금까지는 2030년까지 목표를 담고 있었는데요. 이걸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에 공식적으로는 내년 2월까지, 늦어도 내년 기후변화 총회까지는 2035년까지의 목표로 새롭게 제출해야 되는 때가 돼서 기후변화 총회의 의장단이 이번 총회가 각 나라들의 야심찬 2035년 NDC가 발표되는 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매 5년마다 이제 우리가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롤링 플랜이라고 그러죠. 5년마다 하는 것이. 근데 그 5년마다 새롭게 제출하는 감축 목표는 그 이전의 목표보다는 높게, 그게 이제 진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높게 우리가 설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거기에 맞게 우리가 2035년 목표는 2030년보다 낮게 해서는 안 되고 높게 하되 우리가 1.5도 우리 2050년까지 네트 제로의 목표 경로에 부합하게 그렇게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사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고 있는 현재 전 세계 NDC의 수준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약속한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서 이번에 새롭게 제출될 NDC가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이번 29차 기후변화 총회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2030년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제출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한번 평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글로벌 스톡테이킹이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이행 점검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두바이에서 개최됐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긍정적인 측면을 하나를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파리 협정 체결 전에 기후 행동을 안 했으면 지구 온도 상승이 4도 정도 올라간다. 근데 파리 협정을 체결해서 각국이 NDC를 제출한 것을 보면 합하보면은 2.1 내지는 2.8도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파리 협정 체결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파리 협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목표, 그 1.5도 목표에는 상당히 못 미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은 매우 심각한 우려다라는 표현이 당사국 총 결정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전 세계가 제출했던 203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파리 기후협약이 약속한 전지구 온도 상승 제한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롭게 제출해야 할 2035년까지의 NDC에서 이 파리 기후협약에 부합할 만한 온실가스 감축 내용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논의는 재원인데요. 재원.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얘기인 건데,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던 UN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불리는 이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들에게 기후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재원을 제공하자라는 조항이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는 그 조항에 따라서 재원을 어떻게 제공할 건지, 얼마나 줄 건지 이런 논의들을 했거든요. 그 결과로 나왔던 게 이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들에게 2020년까지 연 1,000억 달러씩 재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또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선진국들은 매년 1,000억 달러를 조성하는 거에 실패를 했고, 이건 아니다, 2025년까지 기간을 더 늘려서 좀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해서 2022년에 겨우 딱 한 번 1,000억 달러 조성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기후금융이라고 하는 거가 쭉 과거의 역사를 보면 2009년도에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까지 개도국을 위한 기후대응 기금으로 연 1,000억 불을 조성하기로 했어요. 그게 2020년까지인데 한 번 더 연장해서 2025년까지 그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2025년까지는 됐는데 2025년 이후에 기후재원의 목표가 지금 없습니다. 기후대응 행동에 있어서 이행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거 재원인데, 재원이 있어야지 기술 발전도 있고 그 기술 발전에 따른 또 능력 배양도 해야 되는 건데, 기후재원에 대한 목표가 2025년 이후에는 없기 때문에 목표 설정을 하자. 기후금융이 또 하나의 커다란 또 핵심 의제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5년까지 기간을 연장했었던 것도 끝이 나면 그 이후부터는 기후대응 기금을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건데요. 이게 돈 문제다 보니까 많이 민감해서 기후변화 총회 전에 하는 사전 논의들에서부터 나라들마다 의견이 너무 다르고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후변화 총회 주요 관계자는 이번에 아예 합의를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년으로 미뤄지지 않을까요? 근데 내년이 2025년이니까 사실 올해 굵직한 내용들은 합의를 한 게 맞죠. 네, 오늘 빠르게 이번 제29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기후변화 총회라는 게 이게 전 세계에서 모이는 회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제를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이번 기후변화 총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영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큰 줄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